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현강을 진행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모두 다 그 결석을 하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일부 진도 중에서 우리가 문법 파트에 대해서만 일부 인강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공해줬던 그 문법책 29페이지 유닛 11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문법 부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최상의 원칙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영원칙, 우리가 영순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영순이라고 불리는 내용에서 따놓은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29페이지에 달아놓은 예문에서 보면 I believe that Amy will come to the party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나는 에이미가 파티에 올 거라고 믿는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다로 끝나는 종결형 어미가 하나인 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영어는 believe와 will come 이라는 동사의 구조가 두 개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퀘스천을 두 개 달아놨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달아놨습니다. 대답에서 보는 것처럼 I believe와 Amy will come 이라는 주어 동사가 각각 두 개씩 있는 문장 구조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주어 동사가 몇 개인가 라는 내용을 물어보게 됐을 때 종결형 어미인 다로 끝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을 때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만 존재하는 형태의 원칙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 교재 앞부분에 써놓은 부분처럼 우리가 영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과 다른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됩니다. 우리 영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달아놨고 영원칙은 첫 번째 이때 박스에 보는 것처럼 하나의 절 안에서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 도출된다는 거죠. 뭐라고?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 안에는 절 하나로만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위의 예문처럼 절이 두 개인 문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장해 보면 하나의 문장, 절을 포함한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한 개씩만, 절에는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 끊어읽기라는 영어적 해석 방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어의 어떤 그 독해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영원칙을 30페이지 넘겨서 보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수능 지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제시된 지문을 우리가 해석해보거나 분석을 해보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이게 문법 문제라는 전제를 달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영어의 영원칙상 그 한 절 안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한 개씩 이상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마치면 선생님이 지금 뭐 짧게 인강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강 마친 후에 정독을 한번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35페이지 가서 영원칙에 이어서 1원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수동태 파트를 정리하기 위한 그 공식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EBS, 우리 내신 교과서, 모의고사 풀이 등등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사실 이 수동태에 대한 문장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해석을 통해서나 그 달아놓은 해설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말에서는 이 수동태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많이 쓰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국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일부 불편함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삼형식 능동태 문장에서 출발하고 그 문장이 우리 예문 박스에 보는 것처럼 수동태로 전환됐을 때 이 문장,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은 의미적으로 뉘앙스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인 내용은 전달하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그 같다라는 출발에서 문장을 분석해 봤을 때 주어 부분이 있고 동사 부분이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원칙을 갖고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 이 파트는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37페이지 넘어와서 영어의 이원칙이라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이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원칙은 일치라는 이름으로 일치는 수와 시제의 일치를 영어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는 우리는 밥 먹는다 쓰, 그는 밥 먹는다 쓰 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는 수일치라는 개념이 없지만 영어에는 he eats 라는 s를 붙여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일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명사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대명사를 쓸 때 적절한 수일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수가 일치하며 내용이 적절한 이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AND 조건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일치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학습했었고요. 그럼 이제 시제일치 파트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 시험에서 시제라는 부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미 현재, 미래, 과거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물리적으로 탁탁 끊어서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출제하기가 어려운, 즉 이의제기가 많은 파트라서 우리가 좀 피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말과 또 명확히 다른 부분, 우리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완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말과 너무나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용언에다가 어마어미를 변환해서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는 완전한 구조적으로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한테 늘 어렵게 생각되는 이 완료라는 시제를 명확하게 발화 시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오는 시점을 말하고 당연히 말하는 이 발화 시점, 이 말하는 발화 시점은 현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그 이전 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오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말하는 이 과거 시제가 발화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에 따라서 이 완료 시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교과서 연습을 통해서 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39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39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과거의 어떤 연결점은 맞는 건 분명해요. 다만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단순 팩트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고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내용의 파트가 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영어의 012 원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